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기입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기하 파트에 있는 성일고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네, 보편적으로 기하 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풀어야 될 그냥 센이나 마플 시너지 같은 기본 문제집만 한 권을 제대로 풀더라도 무난하게 A등급이 나올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한번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 먼저 보시게 되면 이제 A 벡터의 크기는 3루트이고 B 벡터의 크기는 2라고 했고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이 45도라고 했을 때 우리는 A하고 B에 대한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되는 것이죠. 내적은 어떻게 구하냐면 얘네들 내적의 정의는 어떻게 하냐?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를 하신 다음에 코사인 45도를 붙이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첫 번째 A 벡터의 크기는 3루트 2가 되고 B 벡터의 크기는 2가 되고 코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약분시켜주면 답은 6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정답 몇 번? 3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를 보시게 될 건데 2번 문제는 정팔면체에 있는 이렇게 그림에서 AB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이 선분이죠. 이 선분과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꼬인 위치라고 얘기했답니다. 꼬인 위치 동그라미 쳐주시고 꼬인 위치라고 하는 것은 평행하지도 않고 이제 만나지 않는 부분을 뜻하는 건데 그럼 꼬인 위치는 어디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꼬인 위치라고 하는 것은 평행하지 않은 여기 있는 이 부분 하나 있고 여기도 있죠. 안 만나니까. 또 어디 있나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겠죠. 총 4가지의 꼬인 위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이제 3번의 문제를 보시게 되면 3번은 이제 A, B, C, E, A, B, C, E라고 했는데 A하고 이제 B하고 C하고 E라고 만들 수 있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이제 평면의 개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랍니다. 우리 평면의 개수는 어떻게 하냐면 서로 다른 세 점을 갖고 있으면 평면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우선은 A, B, C로 구성되는 평면 하나를 구성하게 될 것이고 이 2하고 만들어지는 평면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3개의 점 중에서 2개만 이제 골라서 우리가 만들게 되면 평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3C2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1 플러스 3이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4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 다음 우리는 이제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제 A 벡터의 크기, A 벡터는 1,-2의 성분을 갖고 있고 B 벡터는 -2,2라는 성분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A하고 A-2B에 관한 내적을 구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되는 것인데 우선 얘네들 성분에 관한 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A-2B에 관한 성분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A-2B. A-2B는 여기다가 -2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5가 될 것이고 여기다가 -2를 곱하니까 -6을 곱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하고 이거에 관한 내적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X끼리 곱하는 5 플러스 Y끼리 곱하는 10이기 때문에 답은 17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문제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4번의 문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우리는 5번 문제를 보시면 5번은 이제 A 벡터는 이제 2,3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B 벡터는 1,-2라고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A 플러스 B 벡터하고 A 마이너스 T B 벡터가 서로 수직이랍니다. 밑줄 쳐볼까요? 이 두 개가 수직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두 개에 관한 내적이 0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벡터를 각각 한번 먼저 구해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A 벡터 플러스 B 벡터예요. 걔네들 어떻게 하면 되죠? 이쁘게 X끼리 Y끼리 더하시면 되기 때문에 3,1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3,1 맞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A 마이너스 T B 벡터가 되는 건데 이거는 A에다가 T를 곱한 걸 빼시면 돼요. 그래서 2 마이너스 T가 될 것이고 3 플러스 2T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얘네들을 이제 내적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하냐 X끼리하고 Y끼리 곱하기 때문에 3에다가 2 마이너스 T에다가 플러스 1에다가 3 플러스 2t를 곱해주시면 이게 바로 0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 얘네들을 계산하게 되면 상수항은 6하고 3이기 때문에 9가 될 거고 마이너스 3t하고 2t를 더하면 마이너스 t인데 넘기면 t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t가 9라고 하는 몇 번의 정답을 알 수 있냐? 바로 5번이라고 하는 정답을 알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1,2를 지나고 직선 2분의 x 플러스 2는 3분의 1 마이너스 y하고 평행하답니다. 평행.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걸 평행한 직선이 a, 5를 지날 때 a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될 것인데, 우리가 평행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거를 지나고 있는 직선의 방향 벡터가 똑같다는 것이죠. 근데 방향 벡터 구할 때 조심해야 될 게 2,3이 아니고 항상 얘를 y-로 고쳐서 빼기 3으로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직선에 대한 방향 벡터는 어떻게 되냐? u라고 하는 방향 벡터는 u 벡터는 2, 빼기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방향 벡터를 가지면서 우리가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2분의 x 빼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y 빼기 2라고 하는 직선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직선이 바로 뭐를 지나냐면 a, 5를 지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2분의 a 빼기 1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넘기면 1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a 값이 뭐가 된다? a 값은 그렇죠. 마이너스 1 된다고 하는 문제 정답 2번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6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는 얘를 어떤 것이냐. 우리가 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되고, b라고 하는 것은 a 빼기 4, 마이너스 5를 지나는 직선이 있고요. 또 하나의 직선은 4분의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y 플러스 5라고 하는 직선인데, 이 두 직선이 수직을 이룬다고 했을 때, 네, 우리는 a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서는 뭐를 구할 수 있는 거냐면, 두 점, 지나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 점을 가지고 그 두 직선을 이루고 있는 방향 벡터를 구할 수 있어요. 방향 벡터. 그 방향 벡터라는 걸 u 벡터라고 잡게 되면, 그 u 벡터는 뒤에서 앞에 거 그냥 뺄게요. 얘에서 얘 빼게 되면 a 빼기 2, 얘에서 얘 빼게 되면 a 빼기 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a 빼기 2, a 빼기 5.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벡터하고 수직인데, 이 벡터는 서로 이게 u1하고 u2라서 u2 벡터라고 쓴 다음에 그의 방향 벡터를 붙이시게 되면 4, 얘가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1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거냐면, 하나의 직선과 다른 직선이 수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두 개에 관한 방향 벡터의 위치 관계도 수직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 두 개 수직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두 벡터에 관한 그렇죠. 내적이 바로 0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럼 내적을 구하시게 되면 4에 a 빼기 2가 되고, 마이너스에 a 빼기 5의 값이 는 0 되겠죠. 그럼 4a 마이너스 8이 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5의 값이 는 0이기 때문에 3a 값이 3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 a의 값은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문제의 정답 몇 번? 5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 벡터에서 나오게 되는 그 내적과 이제 공간 도형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문제 먼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먼저 필기 먼저 마무리 좀 해보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8번 문제로 같이 보는 문제들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8번 문제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보시면 이제 직선 LMN과 서로 다른 두 평면 알파, 베타에 관해서 우리가 옳은 것만 고르는 것이 우리 문제의 목적이 되는 것인데,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어떠한 직선 L이 하나 있다고 치면, 이게 L이 있다고 치면, 거기서 이제 수직으로 되어 있는 이 평면이 하나 알파가 있고, 이게 알파가 있고, 또 평면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게 베타가 있다고 한답니다. 그럼 얘네들이 평행하다는 건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특징이 될 것이고, 니은을 보시게 되면 니은은 L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치면, L과 수직으로 만들어지는 이렇게 하나의 평면을 이렇게 M이라고 정면 돼요. 근데 L과 또 다른 수직은 이렇게도 수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수직. 얘가 바로 N이라고 적게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똑같아요. 이제 L과 M이 수직이고 M과 N이 수직이네요. 그럼 얘네들 좀 위치를 바꾸고 얘를 M으로 고치고 얘를 이제 저희가 L로 고쳐보다 합시다. 그럼 우리가 L과 M이 수직이고 M과 N이 수직인데 L과 N은 전혀 관계없는 값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디귿을 보시게 되면 어떠한 그 L이 있다고 치면 L과 알파는 이게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다고 한답니다. 이게 알파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베타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평행이라고 친다면요, 당연히 이 두 개에 대한 평면은 서로 수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디귿도
맞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제 리을을 한번 보시게 되면 리을은 어떻게 될 것이냐. 리을은 보시게 되면 어떠한 그 평면 알파가 있대요. 평면 알파가 이렇게 있는데 평면 알파하고 L이 평행하다고 해서 L을 이렇게 잡아보다 합시다. L. 평면 알파가 있겠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가도 L과 M은 평행하거든요. 근데 봤더니 L과 M은 만날 수도 있고 평행하지 않은 관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리을은 틀렸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8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기억 디귿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우리는 이제 몇 번이냐.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 이 평행 사변형 OABC의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되시는데 여기 있는 이 각도를 세타라고 잡게 되면 저희가 어떤 것을 구할 수 있냐. 내적을 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답니다. 내적을 보시게 되면 그 내적의 특징이 바로 뭐가 있냐면 내적의 특징은 두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5 곱하기 6에다가 거기에 코사인의 세타를 구하시면 되는데 그 내적이 10의 루트 3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바로 3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이제 이거 놔둔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바로 무엇이냐면 넓이기 때문에 넓이는 2분의 1에 AB 사인 세타에다 곱하기 2만 하시면 되죠. 그럼 AB는 5하고 6을 곱한 다음에 사인 세타를 곱하시고 곱하기 2까지 시키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코사인에서 사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렇게 쭉쭉쭉 직각삼각형 만드셔서 이렇게 세타를 잡았을 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루트 3이 되겠죠? 루트 3.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요? 루트 몇이 됩니까? 루트 3하고 루트 얘는 9가 되기 때문에 빼면 루트 6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루트 6. 맞죠? 루트 6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인의 값은 뭐가 되냐? 이것분의 이거이기 때문에 바로 얘가 바로 뭐가 되죠? 3분의 루트 6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정답 바로 뭐가 되면 그러면 10 루트 6 되죠. 10 루트 6. 10 루트 6 된다고 하는 문제 정답 몇 번? 3번 문제에 대한 답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0번 문제는 여기 있는 이제 학교 시험 문제 중에 좀 어려운 문제 중에 첫 번째가 있는데 얘도 한번 별표 하나 체크해 놓고 참고로 얘네들은 센에 있는 문제집에서 이제 상문제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얘를 봤더니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점이 오기 때문에 OC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은 C하고 A이기 때문에 B를 몰라요. B를 필요 없어요. B가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주시게 될 거냐면 2의 OB 벡터는 OC 벡터 마이너스 3 OA 벡터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각각을 이제 전체를 제곱을 시켜볼 겁니다. 그럼 전체 제곱시키려면 어떻게 하냐. 얘는 4의 절대값 OB의 크기의 제곱이 되고 얘는 OC의 크기의 제곱에다가 빼기 3이 6이죠. 6. 그럼 6을 붙인 상태에서 OC하고 OA에 관한 내적을 시켜주시고 플러스 9의 OA 벡터의 내적의 크기의 제곱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다시 한번 쓰게 되면 16이 되고 얘는 16이 되고 빼기 6에다가 OC하고 OA에 관한 내적을 붙여주시고 얘는 플러스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OC하고 OA에 관한 내적을 구할 수가 있어요. OC하고 OA에 관한 내적은 뭐가 되냐? 그럼 2분의 3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이거를 제곱을 먼저 시켜서 계산한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절대값을 시켜줄 건데 OC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의 제곱을 시켜주시면 얘는 OC 벡터의 크기 제곱에다가 빼기 2에 OC 벡터하고 OB 벡터의 내적 OC 벡터와 OA 벡터의 내적 플러스 O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시켜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얘네들은 OC의 제곱은 16이 되고 빼기 3을 붙여주고 플러스 얘는 1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1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거기다 이제 루트만 씌워주면 되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루트 14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답은 몇 번? 5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얘는 이제 내분점, 외분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도를 구하는 그 각도가 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의 그 내적의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구한다는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 이제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1번 문제를 이제 우리 도형의 방정식에 있는 그 원방에 대한 공식을 확인해 봤다고 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원방에서
근데 P 벡터 빼기 A 벡터하고 P 벡터 빼기 B 벡터가 는 0이라고 하면 얘네들은 뭐가 되는 것이냐면 지름의 양끝이 A하고 B인 1이 된다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1이 있겠다고 치면 이게 A가 있고 이게 B가 있다고 치면 이거 여기 안에 P가 있다고 치면요.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벡터하고 이렇게 되는 벡터가 지름이기 때문에 수직이죠. 그래서 두 개의 내적이 0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어떤 것이냐면 봐봐요. 얘네는 하나가 아무것도 없고 하나가 A이기 때문에 이 원은 지름이 한쪽은 원점이고 지름이 한쪽은 A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얘네들 도형의 길이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A 벡터의 크기라는 건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5라는 거죠. 5라는 거기 때문에 그 길이 L은 지름 파이니까 5파이가 되는 문제 정답 몇 번? 1번이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여기서는 다른 문제보다는 10번 문제가 조금 풀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그 10번 문제 푸는 방법들도 같이 한번 잘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필기 한번 해보시고 저희가 이제 12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2번 문제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12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직육면체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A, K에 관한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한 문제냐면 이제 삼수선 문제에 관한 문제가 되는데 맨 처음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얘네들이 위에가 정사각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 2니까 여기서 대각선의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이는 이 루트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보시게 되면 이 평면에 대해서 얘가 수직이고 그럼 얘가 수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얘도 수직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얘네들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길이는 루트 2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높이는 루트 3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K라고 하는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루트 뭐가 되죠? 5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루트 5가 된다는 답을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거고 걔네들 문제는 뭐가 된다? 4번의 답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삼수선 문제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약간의 조금씩 이제 응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얘네들을 봤더니 이제 첫 번째는 중심이 3,0이면서 반지름이 1인 원이라고 했죠. 그럼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주시면 이렇게 X축이 있고 이게 Y축이 있다고 치면 1, 2, 3이 있고 이게 4가 있다고 치면 이게 중심이 3,0에서 반지름이 1인 1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죠. 맞죠? 여기 바로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OA라고 하는 건 여기가 OA가 되고 OP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식에 있는 P가 OP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참고로 내적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내적의 가장 최대는 무엇이냐면 각도가 이렇게 180도로 벌려졌어.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0도일 때 그다음에 최소가 되는 건 180도로 갈 때가 보통 최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얘네들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최대값일 때는 언제가 내적의 최대값이 될 것이냐면 여기 뒤에 있는 이쪽 점을 지날 때 P가 이쪽 점을 지날 때 이 점을 지날 때 이렇게 쭉 가면 얘네 바로 최대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이냐? 얘네들 최대값은 첫 번째 길이는 3이 되고 두 번째 길이는 몇이 되죠? 4가 되기 때문에 4, 3, 1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최소값을 구하시게 되면 최소값은 어떻게 하냐? 최소값은 이제 반대로 가면서 이제 마이너스 180, 그러니까 180도가 되는 거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네들이 움직였을 때 반대 방향 여기 있죠? 여기 가는 이 부분이 바로 최소가 된다는 것이겠죠. 그럼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OA의 길이는 3이 되고 OP의 길이는 바로 2가 되기 때문에 답은 8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8인가요? 6이죠, 6.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 정답은 얘네들 최대하고 최소의 합이기 때문에 답은 18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고 문제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거 어떻게 그게 좀 이해하기 좀 편하냐면 우리가 내적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뭐냐 바로 저기 OA 곱하기 OP에 관해서 이제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럼 OP 코사인 세타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길이에 관해서 직각삼각형 내렸을 때 밑에 있는 이 밑변의 길이가 되는 거거든요. 밑변의 길이. 그래서 얘네들이 P가 움직였을 때 그 그림자, 밑에 있는 그림자가 가장 긴 얘가 최대가 되는 거고 그림자가 가장 작은 여기가 최소가 된다는 것도 알게 되면 좀 더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다음 우리 14번 문제를 보시려면 14번 문제는 두 직선에 대해서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 두 직선에 있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두 직선에 관한 방향 벡터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있는 이 방향 벡터 u1 벡터라고 하는 것은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냥 약분시켜도 상관없죠. 그래서 얘는 루트 3, 마이너스 1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는 루트 3x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y 빼기 8이 되고 플러스 8이 되고 얘를 다시 한번 고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1분의 x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3, y 빼기 8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두 번째 방향 벡터 u2 벡터라고 하는 것은 1하고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거에 관한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하냐? 코사인 세타는 바로 크기분의 바로 내적이 되겠죠? 근데 예각이니까 여기서 이제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크기를 구하시게 되면 얘네들 크기는 루트의 3 플러스 1, 얘도 루트의 1 플러스 3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내적은 두 개 곱하면 되죠. 그럼 루트 3 플러스 루트 3을 시켜준 다음에 전체 절대값을 시켜주면 된다는 것이겠죠. 그럼 얘네들은 이제 뭐가 되냐? 2 곱하기 2는 4분의 2 루트 3이기 때문에 답은 2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문제 정답 몇 번? 5번이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4번에 있는 문제 정답 몇 번 된다고? 5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거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5번은 이게 이렇게 되는 그림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AG하고 EH 두 개가 이루고 있는 각도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요. 우리가 그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이렇게 옮겨서 얘를 이쪽으로 옮겨서 이거하고 이거가 이루고 있는 이 세타를 구하시는 게 좀 더 편하게 될 것이고 AF 이렇게 좀 연결해가지고 이 삼각형에 대한 코사인 세타를 구해도 괜찮다는 것이겠죠. 그럼 첫 번째 보시면 여기 있는 이 길이는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1이고 3이니까 얘는 루트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대각선의 길이는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인데 루트 뭐가 되죠? 그러면 9, 1, 9니까 루트 19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맞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얘네들은 이제 뭐 정사각형이 되죠. 얘네들 보시면 이제 90도, 19 하면 19니까 이게 90도가 되겠네요. 90도. 맞죠? 90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코사인 세타, 이제 코사인 세타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가 루트 19분의 3이 되니까 19분의 3루트 19라고 하는 몇 번의 답이 나온다는 거죠? 4번의 답이 나온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참고로 얘는 이제 기분 좋게 90도가 나왔는데 우리가 90도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뭘 써야 되는 거죠? J 코사인 법칙. J 코사인 법칙 한번 써보게 되면 코사인의 세타의 값이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에서 빼기 C제곱이라고 하는 J 코사인 법칙도 써야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필기 한번 해보시고 저희가 이제 다음 문제에는 16번 문제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6번 문제를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건데요. 16번 문제는 이제 그림과 같이 이제 AB하고 AC가 13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13이 되겠죠, 여기도? AB와 AC가 여기 동시에 여기도 13이 돼요, 13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BC는 1이라고 얘기했고, 여기서 BD하고 CD, 여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A에서 평면 BCD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우리는 ABC하고 BCD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 AH 값은 6루트 3이면 이미 좋네요. 맞죠? 그럼 먼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두 평면에 대한 교선은 여기 있거든요. BC가 교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렸을 때 이게 우리가 수직으로 만나는 선을 그으셔야지만 두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미 ABC도 이등변 삼각형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중점에 대해서 쭉 내리면 수직이 될 것이고 똑같이 얘도 밑에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게 중점에 쭉 연결해서 가면 얘도 직각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5가 되고 여기가 13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이 길이는 1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각도는 여기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직각이죠. 그 얘네를 다시 한번 그리게 되면 이렇게 내리는 그림에서 여기는 6루트 3이고
여긴 12가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럼 이게 1대 2대 루트 3이가 얘가 바로 6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6.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코사인 세타의 값은 뭐가 된다는 거죠? 코사인 세타의 값은 12분의 6이니까 2분의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서 문제 정답 몇 번? 1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다음 우리 17번 문제는 어떤 것이냐? 그림과 같이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이루고 있는 그 각도는 60도라고 돼 있고 이 A는 이 L 위에 있는 점이 하나 A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알파의 위에 있는 점 베타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 이 길이는 16이라고 했고 16이라고 했고 이 선분과 L과 이루고 있는 그 각도가 30도라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B와 이 베타 사이에 있는 이 수직거리를 구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할 것이냐면요. 우선은 여기서 이렇게 선의 이 선분에 대해서 이게 수직을 딱 내리게 되면 여기 60도이기 때문에 1대 2대 루트 3이어서 이쪽에 있는 길이는 8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원하는 값은 여기서 이렇게 내리는 이게 90도 되는 이 각도가 되는데 그럼 얘를 다시 한번 확대시켜서 한번 그리시게 되면요. 얘네들 이렇게 선분이 연결하면 삼수선이어서 직각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직각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는 선분에서 여긴 이미 8인 거 알고 있고 얘네들은 평면이 이루는 각도니까 60도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4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원하는 그 높이는 4 루트 3이기 때문에 1번에 대한 정답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제 19번 문제 볼 건데요. 19번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좀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얘도 센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보시면 이제 그 가로가 6이고 세로가 3이로 되어 있는 이게 직사각형 모양이 있는 점이 있는데 우리 그 P라고 하는 것은 여기 둘레 또는 네분이가 이 안에만 움직이고 있는 점에 있는 P라고 했을 때 우리가 PA 플러스 PB 하고 PC 플러스 PD에 관한 내적의 값이 0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P가 나타내고 있는 점의 자체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되는 건데 얘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좀 좋냐면 이게 좀 쉽게 풀기 위해서 이게 좌표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Y로 잡으시고 이게 X로 잡으신 다음에 그 좌표를 지정하게 되면 6,0이 되고 얘는 6,3이 되고 얘는 0,3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 P라고 하는 의미의 점을 뭘로 잡냐면 X, Y라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맨 처음 보시게 되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거는 A에서 P를 빼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마이너스 X 사실 얘네들 그 마이너스 X에다가 3-Y 이렇게 되죠. 이게 첫 번째는 PA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PB는 이제 B에서 P를 빼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게 첫 번째는 이식이 된다는 건데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X에 3-2Y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게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식이 되겠죠. 여기 첫 번째는 이식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 건 이제 PC 플러스 PD의 값을 구하는 PC는 C에서 X를 빼니까 6-X, 마이너스 Y 플러스에다가 뭐가 되냐 PD의 값은 6-X, 3-Y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고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두 개를 더하게 되면 12-2X 12-2X에 3-2Y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식이 바로 이 식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얘네들의 내적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적의 값은 어떻게 하냐 X끼리 곱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2X에 12-2X가 붙을 거고 플러스 3-2Y의 전체 제곱의 값이 된 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얘네들을 이제 마이너스로 묶게 되면 4X에 X 빼기 6이 붙고 플러스에도 4로 묶게 되면 Y 빼기 2분의 3의 제곱의 값이 된 0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여기서 먼저 이걸 다 이쁘게 지어주신 다음에 완전 작업을 시켜주게 되면 어떠한 식이 나오게 되냐 첫 번째 식은 X-3의 제곱 플러스 Y-2분의 3의 제곱의 값은 9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고 한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냥 이것만 딱 보고 우리가 원하는 게 문제의 도형의 길이니까 바로 6파이 쓰면 이제 답이 틀려요. 왜냐하면 문제가 뭐라 했냐면 P의 값 자체가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서
그 직사각형 내부나 둘레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직사각형 안에서만 있는 점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 첫 번째 3,2분의 3 여기 가운데 있는 점이 될 것이고, 반지름이 3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해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빨간색에 있는 자취의 방정식만 구해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 보시게 되면 보조선 두 개 연결시키려면 이게 쭉 연결시키면 이게 3이고, 이게 쭉 연결시키면 이게 3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쭉 연결시키면 2분의 3이거든요. 2분의 3.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직각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1대 2대 루트 3이 60도가 되고 얘가 30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들 연결시키면 여기가 60도가 되고, 똑같이 얘하고 얘도 연결시키면 여기가 또 몇 도라고? 60도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의 자취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L의 값은 2 곱하기 3파이를 해주시고, 왜냐면 지름 파이기 때문에 곱하기 2개 더하면 120도죠? 그럼 360도분의 120도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2파이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문제 정답 몇 번? 2번이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18번의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잠깐 필기 한번 마무리 져주시고 이제 19번 문제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9번 문제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이제 19번 문제는 이제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6인 이제 정삼각형이 있답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6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6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ABC에서 BC의 중점을 M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수직으로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 맞죠? 그 다음에 AC의 길이를 2대1로 내분한 점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4가 되고, 얘가 이제 뭐가 되죠?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AM과 이제 P에 관한 이제 내적의 값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데, 참고로 문제 푸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여기를 Y축, 여기 X축 잡으신 다음에 A, M, B, P를 다 좌표를 잡으셔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되고, 저는 그 좌표 잡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문제를 풀 거거든요. 어떻게 풀 거냐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점이 동일하게 구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우리 얘네들 값을 어떻게 고칠 거냐, A의 M이라고 하는 벡터에다가 이 BP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 뒤에 놈에서 앞에 놈 빼는 AP 벡터하고 AB 벡터에 대한 두 개의 차로 계산할 겁니다. AP-AB 이렇게 써서 우리가 걔네 두 개에 관한 이제 내적의 값을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내적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겠죠?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AM 벡터하고 그 다음에 AP 벡터에 관한 내적하고 빼기 AM 벡터하고 그 다음에 AB 벡터에 관한 내적의 값을 구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보시면 얘네들은 여기가 바로 그 정삼각형의 높이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이니까 3 루트 3이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AM과 AP의 내적의 값은 4 곱하기 3 루트 3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걔네들 정삼각형의 절반 값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죠? 코사인 30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30은 뭐가 되냐면 2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 두 번째 값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AM과 AB가 되는데 얘네들 딱 빼기 써주시고, 이제 AM은 3 루트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B는 6이 되신 다음에 코사인 30 똑같이 2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값을 다 이쁘게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첫 번째 값은 지워주면 이제 2가 남고 9기 때문에 18이 될 것이고, 지우면 3이고 3 3개니까 27이죠. 그래서 문제 정답은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걔네들의 문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9번에 대한 문제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0번의 문제를 보시게 되면 20번은 A가 2,11의 좌표를 갖고 있고 B가 10,5의 좌표를 갖고 있는데 PA하고 PB의 내적이 0이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얘네들은 AB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입니다. AB를 지름 양끝인 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그럼 첫 번째 그 원의 중심은 어떻게 구하냐? 원의 중심은 두 점의 중점이기 때문에 6, 뭐가 되죠? 8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6,8 맞죠? 반지름 값은 어떻게 하냐면 두 개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2로 나누시면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5가 나온다. 5가 나온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고 싶은 건 뭐냐면 먼저 그림을 그려야지만 조금 쉽게 풀 수가 있어서
먼저 확인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그럼 그림을 이렇게 Y로 잡으시고 이렇게 X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 첫 번째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이렇게 원이 하나 그려보다 합시다. 그러니까 2, 이게 마이너스 2 이게 더 치고. 네, 두 번째는 중심이 6,8이죠. 그럼 6,8이가 6,8 이 정도만 잡으시고. 반지름이 5인데 제가 한번 보시면 6,8까지 여기까지 거리가 10인데 얘는 5고 얘는 2기 때문에 만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원에 있는 모양은 이렇게 올라가는 원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맞죠? 지금 대충 그렸어요. 6,8. 그럼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미 하나의 점을 이렇게 딱 잡아서 여기 이미의 점 딱 하나 잡아서 접선을 딱 그었을 때 접선을 딱 그었을 때 이 접선이 이루고 있는 각 세타에 관해서 그 사인 세타인가요? 아닌가요? 이제 거기 있는 각이 있다고 했는데 그 각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냐? 제가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두 접선이 이루고 있는 이 각이 2세타라고 합니다. 2세타라고 해서 하면 이 중심을 딱 연결시켜서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가 세타 되죠. 세타. 그럼 이 세타에 대해서 얘네들이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구해보시는 게 우리 목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럼 얘네들에서 언제 가장 크고 언제 자기가 가장 작은지를 알고 싶으려면 얘네들 어쨌든 간에 이 길이는 항상 고정되는 상태에서 사인 세타는 직각이니까 빗변분의 높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빗변의 길이가 가장 길 때가 사인 값이 최소가 될 것이고 빗변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가 최대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럼 언제 빗변의 길이가 가장 길게 되냐면 중심에서 여기 있는 중심까지 지난 다음에 여기 지나는 이 점을 P로 잡을 때 우리가 사인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이렇게 해서 사인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냐면 제일 짧은 길이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이게 바로 최대값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알아야지 우리가 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보시면 이제 반지름이 뭐라고 했죠? 5라고 얘기했어요. 반지름 5. 반지름 5라고 얘기했는데 얘 기울기를 봤더니 3,4기 때문에 얘가 그러니까 6,8이니까 3분의 4만큼의 비율을 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5의 값이 있기 때문에 5의 길이가 되기 위해서 얘가 3하고 4의 길이가 가게 돼요. 그럼 얘가 3하고 4의 길이만큼 가기 때문에 이 좌표는 9,1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똑같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얘네들은 3,4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OP라고 하는 길이의 최대 길이는 뭐가 되냐면 0부터 9,12까지의 거리인데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가 10인데 거기서 5만 더하면 되죠. 그럼 15가 가장 클 거고 최소는 5가 가장 작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그럼 거꾸로 우리가 사인 세타를 보시게 되면 사인 세타에 그럼 최대는 OP가 최소일 때가 최대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어떻게 하냐? 얘네들 길이는 2기 때문에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얘네들은 5분의 2보다 작을 거고 뭐보다 클 거냐면 15분의 2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인 세타의 최대값은 5분의 2가 되고 그다음에 최대값은 5분의 1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얘네들의 m이 되고 이게 m이 되는데 구하고 싶은 거는 뭐죠? 30의 m-m이네요. 30의 m 빼기 m의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6이 12 빼기 4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8이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답은 4번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번에 대한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겠고 21번은 어떤 것이냐? 21번은 이제 그 알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임의의 두 선 L하고 M이 있는데 그 L하고 M이 있는데 얘네들이 한 점 A에서 여기가 A래요. 여기 한 점 A에서 같이 만나고 그다음에 두 개가 이루고 있는 각이 세타라고 이미 주어졌다고 한답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봤더니 BCD가 있대요. BCD는 뭐냐면 이 P가 이제 알파에 내리는 선분인데 수직으로 가는 선분을 뜻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PB하고 PC의 길이가 1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가 2고 여기 있는 이 길이가 2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PD의 길이는 루트 3이랍니다. 루트 3. 네, 또 문제는 뭘 또 줬냐면 또 하나의 보조선을 그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PA를 그었다고 쳤을 때 여기는 PAB하고 PBC가 바로 뭐를 이루고 있냐면 직각을 이루고 있대요. 직각을 이루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보조선을 이렇게 수직으로 연결시키면 얘도 이렇게 수직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이 수직은 특히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저희가 얘네들 갖다 이제 한 번씩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참고로 먼저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삼수선의 정리에 따라서 첫 번째는 어떻게 될 거냐. 수직에 이렇게 연결하면 얘도 수직이에요. 맞죠? 수직이고, 그 다음에 얘는 루트 3이기 때문에 얘가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얘도 수직이 되면서 얘가 1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90도, 90도 비편 똑같고 이 똑같기 때문에 PAB하고 PCD는 합동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쪽 길이를 구해서 이쪽 길이를 X, 이쪽 길이를 똑같이 X라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그 PA, 첫 번째 그 PA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PA의 길이는 첫 번째 PA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90도이기 때문에 얘는 루트에 뭐가 되죠? 루트에 x제곱에 플러스 4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걸 가지고 이제 확인해 볼 거냐면, 이제 여기 있는 이제 PC의 길이를 딱 연결시켜 볼게요. PC 길이. 그럼 얘는 위에다 다시 긋게 되면, 이렇게 PC가 이렇게 있으면, PC가 있으면 B가 있고, C가 있고, 여기가 X예요.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세타가 되고. 그럼 딱 보시게 되면 이게 딱 연결했을 때,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여기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값들을 이제 하나씩 다 구해 볼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맞죠? 구해봐야 되는 건데, 참고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얘네들 값을 딱 봤을 때 우선은 xx 루트 2x거든, 루트 2x. 그래서 루트 2x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가 이제 2분의 세타예요. 2분의 세타. 2분의 세타이기 때문에 이것분의 이거가 사인이니까 빗변분의 밑변인 사인이가 이거 바로 x 사인 세타가 돼요. x 사인 2분의 세타가 돼요. 그 양쪽을 곱하면 2x 사인 2분의 세타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본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참고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PAC를 볼게요. PAC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얘가 C고 A하고 P가 있다고 치면요. 여기 길이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에 X제곱 플러스 4가 되고, X제곱 플러스 4가 되고, 그다음 여기 길이는 이제 뭐가 되냐면 2가 되고, 여기 길이는 뭐가 된다? X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값에 있는 이 선분을 여기 딱 연결시키면 수직이 되겠죠. 수직이 되기 때문에 이 선분은 네모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네모라고 잡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2하고 X의 곱은 네모 곱하기 루트의 X제곱 플러스 4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네모의 값이 뭐가 되는지 알고 있냐면 루트에 X제곱에 플러스 4분의 2X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여기 있는 길이가 루트 X제곱 플러스 4분의 2X를 루트 X제곱 플러스 4분의 2X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럼 저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BC의 길이는 PAB하고 PAC가 90도라 했기 때문에 1대 1대 루트 2라고 하는, 얘를 루트 2를 곱해주는 루트 X제곱 플러스 4분의 2 루트 2의 X가 된다고 하는 BC의 길이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밑에 있는 그 D를 기점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직각 이게 직각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직각. 그럼 얘가 바로 1이고 이게 바로 X가 되고 그럼 여기 있는 길이가 구해지죠. 루트에 뭐죠? X제곱 플러스 1이에요. 이게 바로 D고 이게 B고 이게 C고 이게 A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길이를 세모로 한번 잡을게요. 세모로 잡게 되면 우리는 세모 곱하기 루트에 X제곱 플러스 1의 값이 뭐냐면 X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모의 길이의 값이 뭐가 되냐?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X가 되는데, 우리는 BC의 값은 그 두 개 연결한 값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여기서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2X가 바로 얘네들 값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동시에 2X를 지어주고 이렇게 곱해 주신 다음에 제곱시키려면 2X의 제곱 플러스 2의 값이 X의 제곱 플러스 4가 되기 때문에 X제곱이 2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X는 뭐가 되냐면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가 그럼 어떤 것을 할 수 있냐? 여기가 바로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루트 2. 맞죠? 그럼 얘네들이 루트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맞죠? 그럼 우리가 그럼 다 했어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딱 다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가 이제 2분의 세타이기 때문에 2분의 세타죠. 2분의 세타이기 때문에 세모만 구하시면 돼요. 루트 1을 집어넣으면 루트 3분의 루트 2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루트 3분의 루트 2. 그래서 얘네들 탄젠트 세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이것분의 이거를 구하시면 되는 거거든. 근데 탄젠트 세타 굳이 그거 할 필요 없죠. 어떤 거냐면 저희가 여기서 얘도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구하시면 끝나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 2분의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루트 2분의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0의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이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은 5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정답은 몇 번? 3번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3번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참고로 오늘 나왔던 문제 중에서 그나마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필기 한번 마무리 해주시고 그럼 저희가 이제 마지막 문제 22번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2번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될 건데요.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 이제 평면 벡터에서 나올 수 있는 수능 기출 문제에 많이 나오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 그 내적의 곱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식인데요. 그것과 이제 원과 결합돼서 나오는 문제가 되는데요. 얘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푸는 방법이 일정한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법들을 많이 좀 익숙하게 되면 얘네들을 좀 더 쉽게 문제가 풀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서 얘네들을 정복을 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게 되면 이처럼 이제 밑변이 2고 빗변이 루트 13으로 되는 직각삼각형이 있고 이 BC의 그 연장선에 이제 원의 중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1이고 되어 있는 원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P는 이 원 위를 움직이고 있는 P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PA하고 PB를 연결시키는 PA가 PB를 연결시키는 내적에 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된다는 것이겠죠. 참고로 얘네들을 이제 조금 약간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기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하의 신이라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자마자 최대 최소가 눈에 보일 정도로 이게 쫙 오는 그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봐도 어떻게 해서 최대, 최소를 어떻게 구해! 그렇게 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정석적으로 좀 더 깔끔하게 문제를 풀지를 보고 싶은데요. 항상 얘처럼 원이 들어가 있는 내적을 구할 때는 항상 우리가 시점을 원의 중심으로 맞춥니다. 뭘로 맞춘다고요? 항상 원의 중심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시점을 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M이라는 곳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조금 쪼개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거는 어떻게 하냐? 얘네들은 MA에서 마이너스 MP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얘는 MB에서 빼기 MP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쭉 전개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거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거는 이렇게 곱하게 되면 MA랑 MB에 관한 내적을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뭐가 있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MP가 공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MA 벡터하고 플러스 MB 벡터를 해주시고 거기에 관해서 MP 벡터에 대한 내적을 해주시면 돼요. 플러스 얘는 마지막은 MP 벡터의 뭐가 되죠? 내적의 크기가 되는데 MP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에서 끝점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원의 반지름에서 이 값은 항상 1이라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MA하고 MB에 관한 내적을 구하고 싶은데 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얘네들을 이제 좌표평면을 도입하셔가지고 문제 푸시는 게 좀 더 편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X축 이렇게 해서 무슨 축? Y축을 잡아서 좌표평면을 잡고 하시기 편한데 보시면 그럼 이 M의 좌표는 이제 마이너스 1,0이 될 것이고 이 B의 좌표는 마이너스 2,0이 될 1,0 될 것이고 그럼 얘네들이 이 값이 뭐가 되냐면요. 그 13에서 4 빼면 9가 되죠? 그럼 3이 돼요. 그럼 0,3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희가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이 값을 구하고 싶은데 1번은 그럼 MA 벡터랑 MB 벡터의 내적을 구하고 싶어요. 네, MA 벡터의 뜻은 무엇이냐면 A 벡터에서 M 벡터를 뺀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3이 될 것이고 MB 벡터는 B에서 M 벡터를 빼기 때문에 마이너스 3,0이 돼서 얘는 내적을 구하시게 되면 뭐가 되죠? 3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항상 3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럼 저희가 이제 얘네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다시 여기다 쓸게요. 정리하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4가 되죠? 그럼 4에다가 마이너스 이제 뭐가 되냐? MA 벡터하고 MB 벡터의 합을 해주시고 거기에 관해서
MP 벡터에 대한 내적을 해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얘네들 이 값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 값을 2번이야 체크한 다음에 이 값을 구하고 싶어요. 이 값을 2번이야 체크한 다음에 이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우선은 얘네들 마이너스까지 붙여놓고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까지. 그럼 마이너스까지 붙이게 되면 마이너스 MA 벡터 플러스 MB 벡터에 거기에 내적 MP 벡터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MA 벡터와 MB 벡터는 무엇이냐? MA 벡터는 이렇게 연결하는 이게 바로 MA 벡터가 되고요. 그럼 MB 벡터는 이게 바로 MB 벡터가 되죠. MB 벡터. 그러면 두 개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딱 중점을 지나는 이 벡터, 여기 n이라고 잡고요. n이라고 잡으신 다음에 이 벡터를 그으신 다음에 그거의 몇 배? 2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값에 있는 이 값은 뭐가 되냐면 2배의 n 벡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뜻인데요. 참고로 우리가 얘네들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는 무슨 값을 구해야죠? 최소값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값. 네,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보시면 MP 벡터는 이렇게 막 움직이는 벡터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고로 내적에서의 최대값은 각도가 0 될 때가 최대값이고, 왜냐면 얘는 길이가 항상 일정하니까. 최소가 되는 건 얘네가 반대로 가는 이쪽으로 반대로 이렇게 P로 갔을 때가 최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각도가 180도가 될 때가 최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얘네들의 길이는 1이고 각도가 180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뭐 구하는 거와 똑같냐면 2의 m 벡터의 길이를 구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2의 m 벡터 구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mn 벡터를 이제 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 mn 벡터는 어떻게 구하냐? 얘네들의 지금 이 점의 중점이기 때문에 뭐가 되죠? 마이너스 1, 2분의 3이 되죠. 그럼 우리는 mn에 대한 길이를 구하시면 돼요. mn에 대한 길이를 구하시려면 루트에 이거에서 이거 접하면 4가 되고 플러스 4분의 뭐가 되죠? 9가 되기 때문에 얘는 2분의 5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 2배의 크기이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얘네들은 5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문제 정답은 얘네들 앞에 건 4가 되고 뒤에 거는 5가 되기 때문에 답은 9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서 문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공부한 내용 바로 어떤 것이냐면 2020학년도 이제 2학기 중간고사 성일고 기하 문제를 같이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보편적으로 문제 자체가 이제 센 수학에서 나오는 문제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 센 수학에 대한 B 단계에 있는 문제를 좀 더 철저하게 분석해서 외울 정도로 문제를 풀게 되면 아마 여기 있는 마지막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좀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되게 좋아하는 탑픽에 대한 그 내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한마디로 중심을 시점으로 해서 쪼개가지고 내적을 푸는 방식을 꼭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고생 많으셨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학교의 기출문제로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